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마수님, 구독자분 중에서 정마수님이란 분이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정말 기막힌 우연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랬어요. 이제 고향 동네에 작년 초에 소개받아 계약 직전까지 갔던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음, 제 강의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듣고, 제가 정주행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강부터 정주행을 하고 계시나 봐요. 1강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활용법이죠. 그걸 보고, 그리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사건을 검색 중에 발견을 했답니다. 고향 동네에 작년 초에 소개받아 계약 직전까지 갔던 상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위치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주변에 공실 상가도 많고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휴업 상태로 집기 및 비품은 두신 채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번 입찰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초보라 권리 분석부터 막히네요. 이 사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의 640이에요. 경북 안동시 풍천역 갈전리 대견 프라자 2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1월 6일 날 매각기일 잡혀 있습니다. 감정가 2억 7,900이고요. 두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졌네요. 1억 3,671만 원입니다. 1월 6일이고요. 권리 분석 어려운가요? 한번 봅시다. 전혀 문제없는 사건이었어요.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는 이 상가를 매수를 하면서 이 정모씨 소유자가 담보대출 받았어요. 잔금 내면서 예천농협에서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17일이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합니다. 밑에 가압류, 압류, 가압류 이런 거 있는데 다 말소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경매물건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말소기준 등기를 일단 찾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날짜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죠?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 주거용 물건은 이 말소기준 등기 2016년 5월 17일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그 사람이 소유자 가족이면 괜찮은데 누구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왜?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인인지 아닌지, 임차인이면 뭐죠? 확정일 받았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막 여러 가지를 살피게 되죠. 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거용 따지듯이 뭡니까? 전입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업체가 있는지, 그 사람 보증금은 얼마인지, 배당 요구는 했는지, 역시 확정은 받았는지 똑같이 살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해당서를 열람한 바 해당 사항 없대요. 네, 없다고 하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임차 보증금 뭐 이렇게 인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도 전부 다 소멸 대상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가 같은 경우 조사할 경우에 권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신경을 써야 될, 이 상가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가치가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아까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감정가가 2억 7,900입니다. 경매에서의 감정가 2억 7,900.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원활하니까 KB 시세도 있고, 세금 거래가, 그리고 호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거는 시세 얼마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찰가를 얼마 써야지, 명도비 고려해서 얼마 써야지, 이렇게 되죠.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감정가가 팔 수 있는 진짜로 매매 거래가인가? 라는 거죠. 상가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나마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거래가 그나마 되기도 하지만은 2, 3, 4층 뭐 위로 올라갈수록
한번 공실 나면은 임차인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감정가 2억 7,900이 일단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5천 정도의 낙찰 받아서 이거를 1, 2천 빼주고 2억 6, 7천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자신은 없어요, 저도. 자, 그러면은 소장님은 상가 입찰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서 막 발품 팔고 월세 얼마 받는지 조사하고 막 그래요. 발품은 뭐하러 팔아요? 발품은 왜 파는 걸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내가 장사를 하건 임대를 놓건 임차인이 제대로 들어와서 월세도 제대로 내고 돌아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요? 한 가지죠. 공실이 없어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쭉 그 건물 내에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죠?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옆 건물 이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인근도, 그죠? 공실이 있으면 임대가 많이 나와 있으면 내가 낙찰받아서 임대 내놨을 때 빨리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얼마 못 받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공실만 공실이 아니고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은 현재 장사들은 하고 있는데 아 못해 먹겠다, 장사 너무 힘들다, 요즘 너무 장사 안 돼서 나 못 있겠다 하고 내놓은 물건들도 상당히 많아요. 장사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초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공실이란 개념은 가보면은 텅 비어 있고 아니면은 그 호실 앞에 임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만 공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실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공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잘 나갈 것인가? 이게 임대가 잘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임대가 나간다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월세를. 그죠? 그래서 그 월세 받을 수 있는 그 월세를 가지고 역산을 해서 그럼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이런 거보다 조금 은행 금리도 조금 높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여러분이 뭐 3%, 3% 초반대의 금리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다 하면은 상가는 그거보다 한 1%나 이렇게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가 입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일반 주거용하고는 달리 그 관리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입찰하실 때는 뭐라고요? 상가 입찰하실 때는 가셔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뭐라고요?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임대라고 써붙이는 공실 말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부동산 몇 군데 들러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임대료 수준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관리비도 굉장히 아파트와는 달리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밀려있는 경우들이 금액이 크니까 그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미리 거기 관리사무소 그 상가 건물 같으면 입주자 대표들이 있을 거예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경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관리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조금 내가 낙찰 받아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 타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상가 문의 들어와서 상가 임장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되실런지. 저기 문의하신 분 정마스님이셨나요? 권리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